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전에 여러분들께 위크엔드 에디션을 전해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러시아의 한 사람 47살로 감옥에서 북극에 있는 감옥에서 숨졌는데 그 책임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있다고 세계는 결론을 내리고 도대체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남긴 것, 러시아나 세계에 남긴 것 숙제도 줬어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매체를 이제 종합을 제가 해서 전해드리겠는데 그냥 에세이 들으시듯이 한 사람의 인간과 그리고 지금 세계사이구나. 또 미국에 올해 선거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와 연관이 있는 거네 하는 뜻으로 그냥 뭐 다른 차 드시면서 청소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뭐 이코노미스트나 BBC나 미국의 모든 중요한 매체들을 거의 다 이제 듣고 보고 하고 나서 이제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알렉세이 리발니 47세로 숨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독일에서 세계 안보회의가 열렸었잖아요.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안 갔지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갔고 국무장관이 갔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그 안보회의에서 나토 등등에 대해서 얘기하기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몇 시간 전에 러시아 교도소를 통해서 나발리 푸틴의 정적이 사망했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가 서로 하기로 했었던 그 분담금을 GDP의 2%로 하는 것 안 내면 푸틴이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걸 타살로 보는 거죠. 알렉세이 니발리라는 숨진 이 47살의 러시아의 한편에서의 영웅은 비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영화도 왜 헐리우드 영화 영감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영웅이 막 악당을 물리치잖아요. 어쩌면 평화로운 세계에 사는 사람은 그런 영화가 유치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러시아처럼 독재 정권이 딱 뭘 잡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는 정말 어느 순간에라도 영웅이 나타나서 악당을 물리치고 선이 악을 이기는 그게 이제 헐리우드 영화잖아요. 아주 단순 심플해 보이지만 뭐 아놀드 슈와츠네거라든가 그 밖에 많은 배우가 출연한 영화들이 인기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나발리는 스타워즈의 팬이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의 그 황당무계한 스토리라고 보기보다는 우화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거겠죠. 그리고 굉장히 재능이 있고 정치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또 사진 찍으면 잘 나옵니다. 비디오도 잘 나옵니다. 외모도 받쳐주고 현대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날은 정말 그 북부의 동토의 유배지죠. 유형지에 있었습니다. 몇 주일 동안 사실은 그들의 변호사도 그가 어디로 그 동토의 유형지로 옮겨진 것을 알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제 죽음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시신은 가족들에게 바로 시신을 지금 인계를 하지 않는 것도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나발디는 자신이 겪은 많은 시련을 굉장히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굉장히 또 그 유머 감각을 잘 발휘를 하는 사람입니다. 2021년도 감옥에서 이 감옥에 들어간 건 뭐 여러 번 들어갔지만 다 푸틴에 반대해서 들어간 거고요. 감옥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감옥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멋진 신세계로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많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무슨 소셜미디어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의 그 같은 신세계 여행은 2월 16일에 끝났습니다. 죽음으로. 저는 이 사람 마음에 드는 게요. 연설할 때 무슨 문학적인 인용문이나 역사에 대한 언급을 잔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럼을 읽어봐도 막 그런 말로만 필요하죠. 물론 어떤 때 그런 것들이. 근데 막 성경 구절, 무슨 구절, 무슨 구절로 꽉 차 있는 그런 것 나오면 저는 읽기 싫거든요. 가끔 정말 필요할 때 막 뼛속까지 묻어있는 게 나올 때는 뭐 그게 공감이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똑똑해 보이기는 해요. 그 글이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안 와닿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사람들과 앉아서 요즘 빵값이 올랐어요. 뭐 의료제도, 학교 뭐 이런 살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했고 철학자도 아니었고 그냥 푸틴에 너무너무 강하게 반대하기 전까지는 변호사였습니다. 직업 변호사. 그러다가 블로거가 됐고 어느 순간부터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하면서 푸틴과 그 주변에 있는 역시 그 커나리스트, 아주 사기꾼, 협작꾼 같은 사람에게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본인도 가족이 있지만 하게 된 겁니다. 숨질 때가 47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롭힘을 당했죠. 또 정치에 대해서 예전에 알았던 것은요. 미국 드라마 웨스트 윙, 저도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고요. 웨스트 윙이나 뭐 The Wire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를 배웠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이제 젊었을 때 그 푸틴 2000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이런 반항 저항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뭐 우유를 타려고 얼마나 많이 줄을 섰어야지 됐는가. 그리고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가 있었을 때는 국가에서 안전하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 근처에서 감자를 캐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숨진 친척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어머니가 러시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약간 그 러시아적인 그런 발언을 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싫어했었던 그런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가족들의 시신 접근을 막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걷다가 힘들다고 해서 쓰러졌고 돌연사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감옥에서 3년 정도 있었고 폴라 울프라고 북극 늑대라고 불리는 영하 30도의 감옥에서 그 전에 2020년도에 무슨 뭐 신경안전제 뭐 옷에 묻어서 이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쓰러져서 아주 행운으로 살아났죠. 독일에 가서 살아나고 이랬던 적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으로 와서 감옥에 갇혔는데 막 요즘에는 최근에 제가 몇 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어요. 새벽 5시만 되면 러시아 푸틴을 찬양하고 찬양해서 그 영광으로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가수의 노래를 계속 틀어준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었고 이번에 숨지자마자 부검도 하지 않고 그 전에 혈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건강을 쭉 돌봤었던 의사는 그 같은 질병은 없었다. 사망 진단서에 뭐라고 쓰던 이건 이제 살해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그를 감옥에 가둔 거. 또 다 푸틴이고 거기서 또 강제노동. 우리는 강제노동하면은 북한을 생각하고 솔제니친의 무슨 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이런 걸 생각하지만 강제노동, 독방, 그 독극물 때문에 고통받는 뭐 복통,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 치료는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2021년도에 19년 수감형을 받았고 그 전에도 또 9년인가 수감형이 있어서 이 사람이 풀려나도 70세가 넘었다 하는 계산은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뭐 법정 모독죄 같은 것도 있었고 마지막 법정에서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고 그 마지막에 말과 빗공 딱 바늘로 딱 찌르는 이런 것은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노비초크였어요. 신경안전제. 그것으로 이제 독사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랍니다. 이 니발디가. 그래서 푸틴 파워의 기반인 원래 이런 독재자들은 공포하고 탐욕이잖아요. 그 탐욕은 나를 위한 탐욕도 있지만 내 말을 잘 들을 하수인들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막 떡고물을 줘야지 되니까 공포와 탐욕인데 이걸 나발리는 너무 잘 알고 푸틴의 세계에서는 뇌물을 받고 푸틴에게 복종을 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받는다는 거죠. 나발리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격을 했는데 나발리의 통찰력이 이건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푸틴의 그 부패 자체가 푸틴이라는 국가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부패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좀 부풀려지는 보트에 드론을 태워서 그 드론으로 흑해에 있는 푸틴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 궁전을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이제 찾아서 뒤에 커뮤니티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딱 공개하는 거 필요 없잖아요.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이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독극물 그것은 체포될 걸 알고 돌아갔는데, 독일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돌아갈 때 복수, 뭐 햄릿 이런 거 읽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만화 영화를 봤답니다. 릭앤몰트라는 만화 영화를 봤는데, 푸틴을 계속 조롱함으로써 푸틴을 작게 만든 사람. 이 사람이 2021년도에 그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는 본인이 그 독극물에 의해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푸틴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푸틴을 독살자로 기록할 테니까. 그전에는 독살을 했어도 독살을 당했으니까 그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나발리는 그 독살 시도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인터뷰할 때 러시아에 현명한 인물들이 너무 많다. 역사적인 인물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독살자. 이제는 우리는 독살자 블라디미르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당시에. 뭐 푸틴이 살해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무슨 인도네시아 호텔에서 뭐 추락사한 사람도 있고, 뭐 야당 정치인, 오일 회사 사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했다 해서 역시 병원에 뭐 창문에서 추락사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뭐 크렘린 궁이 보이는 곳에서 막 등에 4발의 총을 맞아서 숨진 사람도 있고, 어떠한 푸틴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은 청부 살해당했습니다. 청부 살해를 2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은 나중에 이제 사면해주고 또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 또 싸우러 가고, 뭐 푸틴에 비판했던 사람 런던에서 차 마시고 독살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소세지 재벌 너무너무 많죠. 심지어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우크라이나에 싸울 사람이 모자라니까 저기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 독재 국가에서 싸우던 그런 용병 등을 데려다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러시아에 딱 감옥에 가서 세워놓고 너 할래? 돈 많이 줄게 하고 해서 우크라이나와 싸움에서 러시아 군인이 지던 거를 막 이겨줬던 이 프리고진도 본인에게 쿠데타 일으킨다고 모스크바로 가려고 하다가 아주 거짓 속임수로 서로 잘 화해하는 듯 하다가 몇 주일 만에 비행기 의문사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본인은 살아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푸틴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됐다는 거죠. 그 호화로운 궁전은요, 1억 3천만 뷰 있습니다. 막 지하 벙커도 있고 등등 그런 일들. 이코노미스트는 1974년도 거짓이 아닌 삶,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에세이를 소개를 하면서, 솔제니친이 이제 노벨 문학상 받은 건 뭐 다 알고 계실 테고요. 폭력을 얘기를 하는데, 폭력이 평화로운 삶에 이렇게 등장할 때 폭력의 얼굴을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그 거짓이 아닌 삶이라는 에세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폭력이요. 나는 폭력이야. 도망쳐라. 나를 위해 길을 비켜라. 아니면 내가 밟아버리겠어. 크러쉬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깃발을 들고 있는 그런 폭력이라는 것은 딱 그런 앞에 말씀드린 그런 말이 쓰여진 깃발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런데 나발리는 그 폭력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하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결국은 이렇게 숨졌지만, 나발리가 푸틴의 그런 폭력에 대해서 강한 것, 이것은 푸틴이 용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발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독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냥 정직함, 그게 아니다. 이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겠어요. maybe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다. 그게 이제 나발리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나발리의 죽음은 러시아 내부의 탄압이 깊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나발리가 지금 처음도 아니고 그전에도 많은 사람이 숨졌고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예 다음 타겟까지 지적하는 매체들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용감한 정치인
일리아 야신, 이 사람은 그 나발리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25년 반역죄로 선고받은 역사학자, 뭐 정치인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라는 사람, 이 사람도 위험하고, 그 밖에 뭐 많은 재야 인사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위험하겠죠. 그런 사람. 푸틴이 2012년도에 이제 딱 정권을 잡고 나서 수감자가 15배가 늘어났답니다. 스탈린 수용소. 아직도 뭐 정치범들 많이 있지만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파병돼서 용병으로 싸우기도 하고, 나발리 죽음은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렇게 언론 통제를 하는데도요, 어디선가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막 시위를 해요. 사람들이 나발리에 막 추모하고 촛불 켜고 꽃 바치고 하다가 경찰에 끌려갔죠. 그러면 이제 그 억압은 더 심해지겠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전쟁에 반대한다는 말을 했다고 뭐 1300명 이상이 지금 기소됐거든요. 단순 체포가 아니라 기소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탄압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필요하면 군중 속으로 총을 쏠 수도 있는 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그러면 서방 세계는 무엇이 필요한가? 서방 세계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는 얘기, 우리가 직접 뭐를 하지는 않더라도 세계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정도를 뭐 이런 주말에 차 드시면서 들어두시는 것은 괜찮지 않겠어요? 푸틴은 러시아의 리더들이 자신에게 도전하기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에요. 오랜 동안 서구 정치인과 사업가들도 서구에도 두려움이 있고 탐욕이 있지, 뭐 이걸 인정하면서 또 러시아와 뭔가를 또 사업을 해보겠다고 많이, 또 어떤 부분까지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고요. 그랬다는 거죠. 푸틴이 2000년대 초에 체첸 폭파시키고 아주 포탄과 포격으로 공격을 했을 때 서구 정치인들이 눈 감았습니다. 그리고 푸틴 측근들과 더러운 사업을 했습니다. 경제적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러시아를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사업을 계속했죠. 그리고 2014년도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그때는 뭐 손목 정도를 때렸을까요? 2020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게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에 무기를 충분히 주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고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푸틴은 계속 웃으면서 야금야금 우크라이나를 잡아먹고 서구가 뒤로 물러날 때마다 희죽희죽 웃었겠죠. 그런데 이제 서방 세계는 나발리가 보여준 강함과 용기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발리의 사례냐, 지금 러시아에서 고문하고 때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이게 다 똑같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결의가 없으면, 아니 우리가 러시아보다 경제적으로 위에 있다고, 군사적으로 위에 있다고, 그게 무슨 의미인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러시아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저렇게 당하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당하다가 결국은 우리한테까지 올 텐데 그걸 가만히 방관하고 있으면 유럽부터 잡혀 먹힐 테고, 푸틴은 어차피 팽창주의자, 확장주의자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미스터 블라디미르 카라모르자 같은 사람을 지금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포로 교환식으로라도 보호를 하고, 그리고 모든 러시아의 문제, 러시아를 러시아가 해결해야지. 이거는 이제 아마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너무 얕보는 것 같은 표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편집광적인 독재자, 그 독재자를 추종하면서 맛있는 거 따먹으면서 사는 그런 서포터들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도 다 억압된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물리쳐야지 돼, 너희들 나라니까 그렇게만 맡겨놓는 건 너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들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살지 하고, 이거 오명을 씌우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물리쳐야지 돼 하고 의무를 주거나 그것도 못해 하고 오명을 씌우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푸틴에 대한 최대의 복수는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는 것을 반대할 때마다 러시아에게 컴포트한 푸드를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뮌헨,
안보 회의에서 이번에 나발리의 와이프가 깜짝 등장을 했잖아요. 나의 남편의 죽음에 대한 정의는 그걸 듣고 전쟁을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에서 이겨야지 된다는 그런 뭐 결의를 다져야지 된다. 이런 걸 이 나발리의 죽음에서 느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발리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하고 이제 나발리의 항해는 끝났죠. 독극물에 중독되고 나서 미스터 나발리가 러시아로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또 러시아로 가서 힘들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역사는 나의 편에 있다. 우리 편에 있다. 푸틴의 편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과거의 그 제국주의, 푸틴은 제국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나발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역사는 벗어나려고 하는 곳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푸틴이 구소련의 마지막 코드라고 믿는 거죠. 이 사람만 끝나고 이 산을 넘으면 그러면 괜찮다. 이건 이제 나발리가 뭐 여러 인터뷰에서 많이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클렘린에 있는 사람들도 역사가 그들에게 불리한 지금 흐름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 나발리를 푸틴은 죽인 거죠. 나발리는 푸틴의 메시지가 우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서방 세계가 푸틴 좋도록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죽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미국 영화 감독에게 했잖아요. 2022년도에 이제 나발니 그 다큐멘터리 상을 받은 악이 승리하려면 이게 보통 우리가 악에 이기려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했었던 말이 악이 승리를 하려면 착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행동을 안 하면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뭐 그냥 사람 좋아 소리만 듣고 행동을 안 하면 악이 이깁니다. 그런데도 행동을 안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은 선이 악을 이기고 영웅이 악당을 물리친다는 믿음을 가진 이 나발리 혼자는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일단 영감을 줬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숨지고 나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모욕적이다 하는 생각은 뭐 들기는 든답니다. 이건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를 감옥에 가둔 사람도 그이고 그 밖에 우리는 사망 진단서에 뭐라고 나와도 그걸 믿을 수 없는, 믿어서도 안 되는 그런 죽음이니까 테스트해보는 것일 수도 있죠. 푸틴이 이래도 하고 프랑스 뭐 영국은 러시아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뭐 네덜란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 뭐 UN 다 캐나다 트럼프 전 대통령만 입국 다물고 있죠. 다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미국으로 보면은 그 지미 카러 때부터 조지 부시 때까지의 미국의 외교 정책은 민주주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챔피언이다 하는 게. 그러다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뒤에는 이제 미국이 좀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좀 스탑한 경향이 있고 그리고는 트럼프, 오바마, 바이든 이 세 사람은 조금 그 미뤄둔 감이 있는데 요즘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된다고 하니까 미국이 민주주의의 챔피언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푸틴은 지금 본인이 말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짜르가 되고 싶다. 짜르가 아니라 찌질이지 무슨 짜릅니까? 해서 파워의 확장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그 시작이라는 거죠. 폴란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나토 분담금을 미국보다도 많은 3.9%나 내는 데는 이 다음은 우크라이나에서 이기면 우리야. 그 다음에 점점 서쪽으로 가는 게 맞다니까는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바이든이 너무 푸틴에 조심을 하고 우리 서방 세계가 무기를 많이 주면 안 되겠어. 다들 이 속을 계산을 한 거예요. 유럽도 이러다간 이거 적당히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오일은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등등 러시아의 오일 의존을 너무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이런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제 이 나발리의
법정에서의 그 하루 전날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철창도 있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컴퓨터로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이 사람은 징역형 같은 것도 경쾌하게 막 이렇게 표현한 때가 많은데 항상 그 웃음이 있었어요. 법정에 출두할 때도 웃음이 완전히 그 감옥의 벽을 뚫고 막 나오는 것과 같은, 그리고 모스크바는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11대의 그 시간대를 막 밝게 비추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어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 표현이 생각이 나네요. 그랬는데 2월 15일이었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에 다시 법정에 등장해서 한 얘기가요. 이 푸틴의 부정부패로 그 독재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 것을 비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져서, 그런데 연방 판사에게 돈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카운트 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내 어카운트 번호에다 돈 좀 입금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얘기들이 막 뭐 살려주세요,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한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이 푸틴의 얼굴에서 그러니까 웃음을 싹 가시게 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Maybe 그런 것에 열이 받아서 그 다음날 알렉세이 나발리가 숨졌을지도 모르고요. 그 엄청난 연방 판사의 봉급으로 제 어카운트를 워밍업 좀 해주세요. 이게 알렉세이 나발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미국에 푸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분들은 거의 분명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터커 칼슨의 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도 잘 모르면서, 잘 알면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푸틴이 바보냐고, 왜 죽이냐고. 이거는 푸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꾸민 일이래요. 도대체 음모론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의 미국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은 이전에 먼저 올렸습니다.